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1. 노무현의 정치, 민주주의, 원칙과 신념, 정치개혁, 언론과의 관계. 민주주의 1. 국민이 답답할 때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반영하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2003년 8월 20일 세계 한인 지도자 초청 다가회 발언. 2.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과거 1970에서 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2004년 11월 14일 LA 동포 간담회 발언. 3.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05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 발언. 4. 다양한 권력의 결탁과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법 질서에 의해서 견제되는 사회가 1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고 투명화되었다는 수준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2월 26일 출입기자단 오찬 발언. 5.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던 시절엔 자유, 평등을 내걸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거는 국가 주권 사상에 기반한 정치 이념이 1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가 있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략.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소비자 주권의 사회 정치가 경제의 영역, 즉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 접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능동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 등의 다양한 가치가 지향된다면 그것이 참 민주주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2006년 6월 12일 포털 사이트 대표 및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 초청 오찬 발언. 6. 민주주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자기 이론의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오찬 발언. 7.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선진민주 국가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직접의 권력과 바로 투쟁이 시작됩니다. 직접의 권력이 독재 또는 전제의 권력이 무너지고 나면 과거의 체제 속에서 남아있던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또 벌어집니다.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상대를 인정하고 소위 관용이라는 이름이지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2007년 1월 4일 과천청사 공무원 격려 오찬 발언. 8.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야 사회적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자본이 충실하게 됩니다. 지식과 문화가 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에는 자유와 창의가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유와 창의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에서 꽃이 핍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또한 민주주의의 속성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 연설 9. 저는 1987년도에 6월 항쟁하면서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회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한 민주정부 수준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꾸면서 사회가 감당해내는 몫을 추동해 가는 것은 수요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2007년 4월 4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장애인 발언 10.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 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2007년 4월 19일 4.19 혁명 47주년 기념사 11. 우리 국민은 독재 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성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 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자는 책임 있게 일하고 패자도 협력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12.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19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정권의 성격을 말하기 어려웠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독재 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 일을 민주 세력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략.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야 의욕 넘치는 시장,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2007년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27주년 기념사 13.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중략.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상호 인정과 그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경쟁과 승복, 그리고 제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해서 이경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원래 강연 14. 민주주의는 공존과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모두 포섭하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다원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 분과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으로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중략.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통합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 가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야말로 상생의 정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권력은 정통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제도에 의해서, 국민주권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대의 제도에 의해서 자기 지배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권력은 항상 사유화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 권력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사법권의 독립, 적법 절차 이런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2007년 6월 8일 원광대학교 명예 박사학위 수득 특별 강연 15. 1단계 60 민주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60 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할 만한 많은 투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엄숙하게 기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주저 없이 승리한 투쟁으로 말할 만한 역사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0 항쟁은 승리했습니다. 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군사 독재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60 항쟁을 승리한 역사로 주저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역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의 승리는 축적된 역사의 결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많은 항쟁의 역사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전제 왕권의 학정에 맞섰던 민생, 민권투쟁, 일본 제국주의와 맞섰던 수많은 민족 독립투쟁, 그리고 군사 독재에 맞선 꾸준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그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의 승리를 보고 일시적인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 당장의 성공에 급급하여 대의를 버리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2단계 6월 항쟁은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6월 항쟁은 그 역사적 의미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경제는 개발연대의 요소 투입형 경제를 넘어 지식 기반 경제,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세계와 경쟁하여 당당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은 1987년 세계 19위에서 2005년 1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63위에서 48위로 상승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24위입니다. 중략 3단계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수구 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후진적인 정치 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진국다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입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2007년 6월 10일 6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6.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2007년 6월 16일 제8회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 17.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확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 두 번째로 공정하게 토론의 기회를 줄 것. 그렇게 토론해야 합니다. 토론하고도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제3의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충분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마지막에는 표결하는 것입니다. 2007년 8월 31일 PD연합회 20주년 기념사 18.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의 귀결이기도 하고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의미로 보면 관용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 하여 타도하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2009년 3월 1일 홈페이지 게시글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약 한 20분 정도 읽었고요. 지금 이제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에 첫 번째 노무현의 정치 중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까지 읽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현의 정치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신념, 정치개혁, 언론과의 관계 파트 1에 대해서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파트를 읽으니까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네요. 다음 거 한 파트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체 이제 저희가 그리워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록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분석이나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네요, 파트가. 뭐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뭐 다른 영상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라는 게 제일 찾아보기 쉬운 거라 가지고 오디오북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이제 다 읽고 나서 다른 제 의견이나 뭐 이런 말들은 없이 그냥 쭉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뭐 질문격이라고 올린 영상의 해답을 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좀 찾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뭐 들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 속에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못잔다고요.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디오북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올릴게요. 뿅!